이게 맞아. 그럼 그럴 것 같아. 오늘은 할 게 적으니까 제가 이것저것 딴소리를 많이 할게요. 그동안 딴소리는 수업 외 내용이 아니라 수업 관련된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 하나를 볼 건데요. 이번 단원에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되게 어렵진 않은데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봐야 돼요. 자,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바로 자, 반응의 진행 과정, 진행 단계를 이제 오른쪽 X축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반응이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뭘 표시하냐면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표시하는 그래프예요. 화학은 항상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항상 화살표를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만 써야 되죠? 규칙이에요. 화살표 왼쪽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왼쪽 화살표는 어떨 때만 쓸 수 있어? 오른쪽 화살표가 있을 때 얘를 보충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 왼쪽 화살표 혼자는 절대로 쓸 수가 없거든. 그때 이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르지? 그렇지. 자, 여기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을 그렇죠. 생성물이라고 부르죠. 자,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반응이 진행 정도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왼쪽에는 무슨 물질의 에너지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아니지. 높고 낮은 건 중요하지 않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건 무조건 뭐야? 반응물이야.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생성물이야. 자, 그래서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지금 이 그래프에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만약에 이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낮으면, 그렇죠? 그렇지.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얼마만큼이? 바로 이 두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방출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요 에너지의 차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반응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반응열. 알겠죠? 이 둘의 차이를 이제부터 반응열이라고 쓸 거고요. 과학에서 열은 기호로 주로 뭘 많이 쓰는 편이냐면 대문자 Q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대문자 Q. 자, 물리에서든 화학에서든 Q라고 써져 있는 값은 대문자 Q는 일반적으로 이 열의 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100이었고 자, 생성물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둘 사이 에너지 차이 몇 만큼이? 그렇지, 80만큼이 뭐 했다? 그렇죠, 방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는요? 열량의 단위, 아니 이건 기호야. 기호는 어떤 의미, 어떤 뜻이야? 얘는 너무 기니까 줄여 쓰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책은 Q라고 쓰긴 하지만 이거 다른 걸로 써도 돼, 안 돼? 아니, 돼. 왜냐면 줄임말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야. 그치? 너희 미지수 어떤 애는 X라고 쓰고 어떤 애는 A라고 쓰고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알아만 보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치? 이 Q는 그런 뜻이야. 하지만 단위는 어때? 단위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약속이야. 이 약속을 어기면 못 알아보는 거야. 이해되지? 열량의 단위는 오, 그렇지. 일단 에너지의 기본 단위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에너지의 기본 단위 에너지? 줄. 줄입니다. 그렇지. 단위 밑에다 쓸게요. 단위는 자, 기본적으로 대문자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있는 단위를 쓰죠. 그런데 열량은
줄도 쓰지만 어떤 단위도 쓴다. 리터?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칼로리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열량을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단위가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진짜 중요하지 않아서 노란색으로 쓸 건데 1칼로리는 대충 몇 줄이냐? 대충 4.18줄 정도 된다고. 자, 전혀 외울 필요 없고 안 써놔도 됩니다. 이거 외우라고 하는 문제 안 나오거든요. 대충 이렇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칼로리를 변환하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물리학에서 이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고 학교 시험에서도 거의 출제 안 되는 쉬운 문제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에너지가 높았다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했죠? 내가 지금 이 그린 그래프는 무슨 반응에 대한 그래프다? 그렇죠. 발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고요. 자, 물질 대사 중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네, 뭐래? 물질. 동화. 아니지. 이화. 이화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다. 그러면 동화에 대한 그래프, 흡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똑같이 그려볼 수 있겠죠? 반응 후 에너지가 낮고.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으면 바로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뭐 한다? 이 차이만큼을 흡수한다. 반응열 Q만큼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그래프랑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다시 나올 테니까 어떤 반응이 발열이고 어떤 반응이 흡열이며 그때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반응열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그래프의 모양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열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저 중학교 때부터 과학 공부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부터 저는 과학, 수학, 특히 과학 공부만 주로 하다 보니까 그 과학 공부를 할 때 약간 그런 규칙에 좀 내려댔던 것 같아요. 그죠? 문과 과목은 뭔가 그렇지 않은 느낌이었어. 왜 이 소설을 읽는데 이 화자의 생각이 이렇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쌤 티죠. 그래서 티죠. 과학적으로서 티가 안 나온다? 이건 굉장한 그 수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는 무조건 딴 건 몰라도 티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ST여야 되는 거예요? 네? ST?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T가 중요해요. 사실 과학적으로서 M이 은근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많고 저 M이에요. 저 INTJ거든요. 네, 뭐 그렇대요. 근데 전 그렇게 계획적이진 않은데 사실 계획을 세워놓고 못 지켜서 절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J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서 딴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학자의 소양, 자기가 T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 공부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과학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반응열의 뜻이 뭐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다라고 했죠? 이렇게 뜻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반응열을 이 뜻에 맞춰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특히 반응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뜻만 쓸 거야. 그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반응열을 물어봤다면 무조건 요 식을 생각해내서 여기에 대입하는 방법을 푸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건 어디에 집중하면 돼? 이런 여러 가지 과학 용어들의 뜻들을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과학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어 단어 외우기 아시죠? 여러분들? 영어 단어 이제 큰 단어지 외우잖아요.
과학 단어집이라는 새로운 그 어휘를 외우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과학. 그래서 이런 뜻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뜻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자, 이 뜻에 맞춰서 문제의 숫자들만 간단하게 대입해주면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뜻들에 조금 집중을 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올 때마다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등학교 이 정규 과정 전까지는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면 시간이 좀 부족해. 지금처럼 느긋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을 거야. 그때는 조금 촉박하게, 좀 빡빡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벌써 두 번째야? 아, 맞다. 항상 하면 이거 할까요? 빈칸 넣기 합시다. 아이 뭐 시험 아닌데 뭘 아야. 시험 아니야. 시험 아닙니다. 편하게 보세요. 앞에 거 보면서 봅니다. 네? 네, 첫 번째 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부럽다. 오늘따라 과자 먹는 친구들 이렇게 부럽지? 저 다이어트 중이라 과자를 못 먹거든요. 뭐예요? 안 뺏어 먹어, 못 뺏어 먹어. 한 드시고. 아니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 목탁 안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야, 그거 먹으면 위험한 것 같은데? 뭐냐? 야. 생명과학 시간이라고 미생물 배양하라고. 조심해, 저 어려워. 저기다가 불 붙이면 막 터지는 거야. 잘 그러면 다행이지. 오. 좀 위험한데. 뜯지 마. 알겠지? 안에 뭐가 있어? 어? 소리 지면 곰팡이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뜨면 떡 아니야? 떠. 그거는 뭐냐 인절 아니 언제 먹는데? 야 차오떡이라 써있구만. 언제 먹는데? 2주 전에. 아이씨. 버려. 뜯지 마라. 알겠지? 오염된다 우리 다. 옛날에 그 초코 무스 같은 유리통에 담기는 걸 사갖고 그걸 먹으려고 꺼냈거든요, 냉장고에서. 근데 초코 무스가 흰색이 돼 있어. 그래. 내 친구 중에 한 명 그거 뭐야 저기 뭐지? 대걸레 자라던 버섯 키운 적 있다니까. 대걸레 오랫동안 냅두면 거기서 과거에서요. 아니. 중학교에서요. 전 딴 거 알아요. 책 오랫동안 습한 데다가 두면 버섯 자라요. 그럼요. 버섯은 습한 데서 자죠. 잘하더라. 벌레도 자더라. 장마철에 버섯이 많이 자요. 그러니까 난 겨울에 뒀는데 자랐어. 귀찮아 죽겠어요. 전 겨울에 뒀는데 자랐어요. 책에서. 전 요즘 초파리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아니 초파리 응? 그건 아닌데 쓰레기를 조금만 잘못 방치해도 초파리가 생겨.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딱 9시에 쉬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한번 시간에 맞춰서 그 안에 끝내보는 걸로. 근데 아까 빨리 끝났는데. 아까 빨리 끝났는데 너 자느라 몰랐지? 잤어? 아니야. 와, 뭔가 수업 시간에. 아무도 못 알아줬어. 세정이 항상 자, 내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전 시간에도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갔다 온 이후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새벽 1시에 자서. 저는 4시간이 늦어져. 제주도 갔다 오기 전에 잤잖아. 아 그때요. 그때부터 계속. 괜찮아요. 불 붙이는 거 너무 좋다. 연소. 연소. 괜찮아요. 학교에서는 별로 안 자요. 연소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죠? 이렇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 3번 모르겠구나. 미안해. 3번도 잘못 냈다. 3번 좀 이따가 할게요. 미니멈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맞아요. 어? 여기서 여기 뒤에 나와 있다. 뒤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문제 잘못 냈다. 3번 넘어갔어. 4번은 뭐죠? 4번은 할
했습니다. 4번도 잘했는데? 너 왜 이래? 3번, 4번 못하고요. 5번부터 하세요. 5번. 그쵸 못하는 거야 네, 진짜. 4번, 4번 못하는 거. 이상하더라. 아, 자, 다행이다. 저기 나 이거 왜 순서를 이렇게 잘못냈지? 저 다 풀었거든요. 뭐 그릴 만한 거 있을까요? 네? 장난이에요. 3, 4번 빼고 푸시고 옆에 있는 거는 괜찮죠? 네, 야, 옆에 그 있는 진짜 거. 위험해 보여. 아,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연소는 400 엔간하고 400도씨 이상 스타고 맞아요. 세포호흡은 한 38도에서 40도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 몸이 400도가 되면 연소예요, 세포호흡이에요? 연소죠. 아, 그럼요. 그건 연소죠. 사람 몸이 아니, 화장이 애초에 사람 몸은 40도 이상에서도 못 버텨요. 아, 사람 몸은 그 이상 온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40도 이상 온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세포가 변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열이 진짜 심하게 날 때는 41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빨리 내려야 돼요. 그때. 그걸 유지시키면 잘못하면 세포들이 파괴돼서 진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자는 동안 갑자기 그렇게 그래. 그래서 열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돼. 라기엔 학원 선생님들이 연락이 오라고 닥달하시는데 학원에. 거짓말하지 마. 40도는 올라가는데 오라고 40도면 전화를 못 냐 해. 거짓말하고 아니 있어. 40분 아니죠. 40도면 대바로 기어야 되고. 아니 38분 맞지. 그랬었어. 38도도 높은 편인데 그 정도면 쉴만한데. 네, 그때 시험이요. 아 시험 기간에. 그러시면 아니야. 38도가 아니었을 거야. 38도에서 37.8도니까 그 38.1도에서 37.8. 부모님께서 열이 나는 날에 아침에 온도가 39도였는데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또 38.7도. 39도 정도는 위험하긴 해요. 저 예전에 학교에서 산인가 일단 풀고 하자. 풀리는 풀고 했어요. 다 했어요. 예. 자 1번에 물질. 그렇죠. 물질 대사. 2번은 연소고요. 3번은 우리 좀 이따 얘기해 줄 건데 활성화 에너지고 4번은 촉매. 그 다음에 효소라고 합니다. 여기 쓸 게 효소였어요. 5번은 우리 아까 얘기했죠? 고분자를 저분자. 고분자는 크다는 뜻이에요. 저분자는 작다는 뜻이고요. 이런 분해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이화. 반대로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되는 과정은 공화라고 했죠. 자, 물질 대사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주입이 일어난다. 맞아요. 그렇죠? 동화와 이화밖에 없다고 했었죠. 7번에 세포호흡은 400도씨 이상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그렇죠? 세포호흡은 우리 체온 근처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세포호흡 X. 아니죠. 그렇죠? 에너지도 역시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방출이 되고요. 반응물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 큰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죠? 자, 고분자가 저분자를 보내는 과정은 동화가 아니라 이화 과정이고요. 연소는 세포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맞죠? 발화점이 낮은 물질들도 100도씨 가까이 높은 온도 정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소는 세포호흡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3번, 4번 내용을 저한테 그냥 들었는데 바로 지금 할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소속. 앞에 사람이 전해냈네. 어이 그런 거 전달하지 마 얘들아. 하지 마. 위험하다. 하약을 전달해 주셨으니까. 네. 생화학 경기를 우리가 전달하고 있어. 해범이야? 이거 안 써도 돼요. 엔자임은. 근데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효소라고. 굉장히 익숙한데. 그럼요. 여러분들 배웠어요. 빵 소화효소. 아, 소화효소 배웠죠? 그 효소예요. 그 아무것도 기억나진 않지만 이름만 익숙해요. 그래요. 자, 효소의 다른 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체 촉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체 촉매. 촉매는 무언가 끌어당기는 느낌. 아니에요. 자, 생체는 당연히 생명체겠죠? 자, 우리 생명체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물질이 뭐였어요? 그 단백질. 그 다음 철? 지질. 아 그 지질. 다음 지각. 핵산. 그렇지. 무기염류 다음에 매우 적지만 우리가 참 많이 먹는 거 탄수화물. 그죠? 이 네 가지 물질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거든. 에너지원. 물질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기능? 아닌데? 자, 유기물. 아, 기억나? 유기물 기억나니? 네. 근데 요즘에 유기물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말을 쓴다고 했었어? 우리 교과서는 탄소화합물. 기억나? 네. 탄소화합물이 무슨 뜻이야? 탄소 여러 개. 그렇지. 탄소 여러 개가 있어야 되지, 그지? 탄소 여러 개가 모여서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통칭하는 거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 물. 아니, 얘 중에서 수가 들어가요. 아, 그럼 탄소? 단백질. 단백질.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단백질의 역할 배울 때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복습하는 거야, 얘들아. 단백질의 역할. 야, 단백질은 진짜 중요해. 그지? 너희들 지금도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 특히 남학생들 뭐 이미 키 큰 애들이 많지만, 그지? 남자는 키가 클수록 좋거든. 이 키 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단백질이야. 되겠지?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말고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 그지? 특히 뭘 이룬다고 했냐면 히읗, 히읗, 히읗을 이룬다고 했었어. 효, 소, 그렇지. 또 호르몬. 그렇지. 아, 좋다. 하나 더. 이야. 적혈구로 이해하는. 박수 한번 주시고. 좋습니다. 자, 효소, 호르몬, 항체라고 하는 자,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자, 효소는 오늘 배울 거야, 그지? 자, 호르몬이 뭐였지? 몸에 네, 작용을. 그렇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 작용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요. 약간 오버해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생명체는 호르몬의 노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하죠. 이상한 아저씨가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엄청 유행하고 있는 약 마운자로, 위고비, 그죠? 그거 먹으면 음식 생각이 없어진대. 내 친구도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뭐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베껴서 만든 물질이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 나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그냥 엄청 많이 먹던 사람도 식욕이 없어져. 그치? 너희는 맞으면 안 되지. 저도 먹으시면 안 돼요?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걸 왜 먹어? 선생님, 어. 근데 저 식욕이 없어지는 호르몬을 어. 정신력으로 버텨낼 수 있어요. 정신을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 이걸 안 먹을 때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 억지로 넣을 수는 있어. 억지로 넣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음식의 맛도 달라지고 먹을 수 있는 양도 달라진대. 그지? 입맛이 달라져. 그렇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또 되게 유명한 게 있어. 우리 사람이 엄청 편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 너희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도파민은 행복하다기보다는 약간 흥분. 코르티솔. 코르티솔은 피곤. 엔돌핀도 좋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해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아, 있어. 세로토닌.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어떨 때 많이 작용을 하느냐? 연애를 할 때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식을 때 뭐가 많이 감소하냐면 이 세로토닌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기도 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싶어. 세로토닌 넣으면 돼. 약간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저도 약간. 그지? 그런- 호르몬의 노예라는 거야, 우리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에요. 아, 항체는 뭐였죠? 그 막는 거. 평균. 그치. 나 코로나 3번 걸렸거든? 그지? 근데 이 코로나 한 번 걸리면 어때? 같은 형태는 잘 안 걸리지, 그지? 바로 뭐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외부에서 다시 들어오는 병명균에 대한 면역작용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뭐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강조가 됐었던 거고요. 오늘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효소는 생체 촉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이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단백질. 그렇지.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나 주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말이 요 앞에 있는 생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촉매라는 말을 볼 차례죠? 자, 촉매 들어봤니 얘들아? 네. 뭐야? 촉매제. 오! 촉매가 뭔데 그래서? 약간 그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이끌어낸다 하네매 무언가 약간 반응에 그렇지. 자, 반응에 이거 앞에 쓸 거 있다 얘들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해. 자, 어떤 조건이 있을까? 바로 얘는 반응에 뭐라고? 작용하지 않는. 그렇지. 좀 더 정확하게는 참여하지 않아요. 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자,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고 얘네 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물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양이 그렇지. 얘 점점 줄어야 돼. 점차 감소가 돼야 되고 반대로 생성물은 점점점 그렇죠. 증가를 해야 되지. 안 피는. 그렇지. 바로 이 반응물과 생성물은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야. 결국 반응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 물질에 뭐가 바뀐다? 양이. 그렇죠. 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둘은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야. 즉, 반응이 진행될수록 자, 어떻게 돼야 된다? 양이 변해야 된다. 라는 거.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지. 처음에 넣은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응 전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응 전후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로 질량이 좀 많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애들을 촉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뭔가 약간 결국 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뭘 조절하는 물질들이다? 뭘 조절하는 애들이다? 반응 그렇죠. 속도.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렇죠. 웬만하면 한 번 만들면 잘 안 없어져요. 그죠? 없어지게 만들죠, 우리 몸이. 왜냐면 계속 남아있으면 위험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없어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조건만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효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효소가 어떻게 에너지의 요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는데요. 자, 반응 속도 조절 원리입니다. 아까 우리 그렸었던 그래프를 다시 그릴 건데 바로 그래프. 자, 반응의 진행과 에너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발열 반응부터 볼게요. 2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2화의 경우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그렇죠. 낮아야 되죠? 자, 여기 제가 좀 비워놨어요. 자, 실제로 우리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에너지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은 어떤 상태를 좋아해요? 순간
자,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좋아할까요? 낮은 상태를 좋아할까요? 높은 상태. 대개는 낮은 상태를 좋아해요. 우리가 에너지가 낮은 걸 일반적으로 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응물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 에너지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이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태는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높으니 안정하겠어, 불안정하겠어? 불안정한 상태겠지. 그러면 이 위치로 잘 갈 수 있다, 없다? 잘 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꼭 뭘 해줘야 돼? 바로 요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인지 이해되세요? 그쵸? 자, 우리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넘어야 될 이 꼭대기, 얘만 넘으면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자, 이 꼭대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활성화 상태라고. 활성화 상태. 그리고 그 활성화 상태까지 필요한 에너지, 즉 활성화 상태에서 반응물의 에너지를 뺀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내용의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활성화 에너지. 줄여서 대문자 E 옆에 소문자 A 이렇게 EA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숫자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에너지가 처음에 100이었고 얘가 20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요 활성화 에너지 상태가 140이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몇이다? 40이에요. 자, 반응열은 몇이죠? 그렇죠. 그죠?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용어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까 반응열의 뜻이 뭐라고 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렇죠. 요 차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뜻은 변하지 않는 거야.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갔는데 반응열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냥 둘의 차이인 80만큼이 이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야. 다만 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넣어줘야 돼? 일단 40. 그렇지, 일단 40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그 넣어준 만큼이 다시 나오지.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를 안 넣어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온도가 하강하는 모든 반응에서는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반응이에요. 모든 반응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연소할 때 온도가 어떻다고 했지? 높다고 했지? 네. 요거 자체가 온도가 높아야만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야. 왜? 온도가 높아야 뭘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그렇지. 요 상태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에너지를 넘기 위해서 그만큼의 큰 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잡는 장치가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반응들이 어떤 거야?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막 수시로 일어나게 되면은 갑자기 물체가 확 불타고, 그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살기 힘들 거 아니야. 이런 제한 장치들이 있어서 반응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근데 올라가는 내려가다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가다 올라갈 수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있긴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칠 경우에는 이 중간 단계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대학교 때나 배워요.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딱 요 그래프까지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촉매, 효소의 역할은 뭐다? 반응 상수 조절. 그렇지. 뭘 조절하는 거야? 반응 속도.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어떻게? 참여 안 해줘. 얘를 조절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 아. 자, 얘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얘는 바꿀 수 없어. 왜냐면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정해지면 결정되는 애들이야, 그지? 얘는 효소가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어. 아니 얘 반응이야, 그지? 얘는 바꿀 수 없는 거야. 자, 효소 촉매가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다 이거 쓸게요. 효소 즉 촉매들은 자,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 2라고 그냥 쓸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얘를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는데 자, 우리 몸에선 이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우리 몸은 필요. 그렇지, 우리 몸은 애초에 온도가 낮아 반응이 빨라 늘어 애초에 느려, 그치? 그러면 얘를 더 느리게 만들 필요가 거의 없겠지.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대부분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만드는? 빠르게 만드는 반응이 주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화 반응의 그래프 그렸죠. 이번에는 동화 반응의 그래프 그려야 돼요. 자, 동화 반응의 그래프는 당연히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겠죠. 역시 얘도 어떻다? 얘도 이렇게 볼록 솟아 올라가겠지. 자, 내가 여기다가 처음 에너지 10,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80. 자, 여기 최고점의 높이를 예를 들어서 뭐 120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자. 자, 이 반응의 반응열 몇입니까? 70. 그렇지. 뜻을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지? 자, 반응열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80. 그렇지.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 사이의 차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지. 자, 반응열의 크기는 7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자, 활성화 에너지는 몇이야? 40. 자, 내가 말했어. 뜻이 뭐라고? 아, 110이요. 그래. 활성화 상태와 반응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란 말이야. 그치? 이 경우 반응물의 에너지가 몇이야? 10이지. 활성화 상태 몇이야? 120이지. 그러면 요 차이가 몇 만큼 나? 110. 그래. 110이 나. 그치? 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야. 그치?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과학의 핵심은 뭐다? 뜻이 정해져 있다. 바뀌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뜻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규칙이야. 알겠지? 뜻이 여러 개일 수는 있어.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일 수는 있지만 한 번 내가 배운 뜻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규칙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반응물이 온도가 생성물보다 더 낮을 때는 이미 저 반응물이 가열되는 중에 생성물의 온도를 한번 같아졌다가 뛰어넘잖아요. 근데 이미 첫 번째 같아진 지점에서 생성물이랑 같은 존재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긴 한데 시간도 많고 해서 이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방금 아주 좋은 질문 했어요. 아니, 지금 이 동화 적용에서는 분명히 10에서 에너지를 쭉쭉쭉 주다 보면 언젠가는 생성물이랑 똑같은 80의 에너지가 될 텐데 왜 여기서 바로 변하지 않고 꼭 120을 지났다가 80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고 여기서 배울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동그라미를 A 물질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네모를 B 물질이라고 보겠습니다. 아, 동그라미 세모로 쓸까? 세모로 쓸까?
자, A와 B라는 물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C라는 물질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C라는 물질이 아무렇게나 생기진 않았어요. 이 C라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게 C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A와 B가 C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맞아요. 둘이 만나야 되겠죠, 일단. 그죠? 그래서 이 A와 B라는 물질을 섞으면 여기는 이 수많은 A 물질과 B 물질의 입자들이 막 돌아다닐 거야. 그런데 얘들을 섞기만 한다고 무조건 C가 만들어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치? 얘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자아 없는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란 말도 말이 안 맞지, 그치? 지들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얘들이 막 움직이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둘이 부딪힐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부딪히는데 이렇게 부딪혀버리는 거야. 거꾸로다. A와 B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C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원인인지 이해돼? 그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물질을 섞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모와 네모 부딪. 그렇죠.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혀야 돼? 적절한 모양이 되도록 부딪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남녀를 사귀게 만드는 소개팅이란 말이 그 비교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관심사? 식당? 친구들 소개? 일단 집 밖을 나가야죠. 아, 그렇죠? 집 밖에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 절대로 남녀가 서로 사귈 수 없겠죠. 일단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아이는 기본적으로 연애하기 힘들고 실제로 연애를 많이 못 해봤습니다. 저는. 그죠? 전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랑 잘 안 만나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람과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TV 속.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얘들을 야 나가 해서 막 미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에너지를 조금 줘서 얘들이 나갈 힘이 없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또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맞춰줘야겠죠. 많이 만나봐야지. 그지? 어떤 애랑은 이렇게도 만나고, 그지? 어떤 애랑은 또 뭐 이렇게도 만나고, 이상하게 만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우연히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애랑 잘 만날 수 있겠지. 문인지 이해돼? 기본적으로 두 물질이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주는 건 제일 좋다? 에너지를. 그렇지. 에너지 막 주는 거야. 야 나가. 막 자주 내보내는 거야, 그지? 그렇게 막 나가서 만나다 보면 우연히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대충 이해돼? 네. 바로 활성화 상태라고 하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 요 정도 에너지만 주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정도 에너지만 주면 이런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매우 낮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줘야 더 애들을 푸시해야 이 잘 안 나가는 애들이 나가서 좋은 만남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문인지 이해되세요? 네. 요걸 이제 반응을 설명할 때 분자 충돌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설명하는 이유는 이 뒤에서 설명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요거 이어서. 그런데 연애에서 두 남녀를 잘 만나야 하는 방법이 또 있죠? 뭡니까? 그렇지. 소개팅이죠. 그쵸? 자,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옷, 뭐 어차피야? 뭐 갖고 나갈 수 없죠. 얼굴, 얼굴 중요하죠. 인성, 뭐 그런 거 말고요. 돈. 핸드폰.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죠. 아, 그렇지? 길바닥에서 만날 수는 없잖아. 장소의 그치? 추억. 그죠? 소개팅 할 때 대부분 카페나 요식점에서 만나죠. 자, 잘 세팅된 자리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아, 굳이 얘네들을 억지로 많은 에너지를 줄 필요 없죠. 네. 야, 멀리 가봐. 그러면 잘 세팅이 돼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 저기 돼. 여기 들어오기만 만들면 지들이 알아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겠죠. 그죠? 바로 이렇게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자리가 있으면 이 반응을 좀 더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한다? 총리. 이 촉매가 무슨 역할을 한다? 저거. 그렇죠. 소개팅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두 물질이 잘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의 역할을 하는 게 효소고, 그래서 이 효소는 뭐가 적게 든다? 효소를 쓰면 반응 시간. 활성화 에너지가 적게 들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뭔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자, 효소를 쓰면 어떻게 된다? 효소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효소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비유법이에요. 물론 전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소개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잘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며칠간 만나시는? 저요? 네. 자만추. 자고 난 다음에 만나. 언제 수업 만나서. 아, 그래요? 야, 너희는 근데 별로 그 연애에 관심 없지 않냐? 중간이냐? 재밌어요. 많이 하는 거면. 길거리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기 쉽지 않지. 그건 진짜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남이 싸우는 거 보고 많이 남고 그런 것도 다시 보고 싶다. 처음에 썸 타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귀는 건 짜증나는데. 그렇죠. 드라마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요 그래프 정말 중요한 그래프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흡열 반응 그래프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학에서의 용어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활성화 에너지의 뜻은 뭐다? 활성화 상태에서 반응물 에너지를 뺀 거다. 때문에 이 경우는 40이 아니라 몇만큼이 110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 거고요. 효소의 역할은 뭐다? 그 활성화에서. 그렇죠.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뭐 시켜서? 감소시켜서.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뭐만 조절하는 애다? 반응. 그렇죠. 반응 반응 속도. 속도만 조절하는 거예요. 다른 건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자, 얘 반응열 바꾼다 안 바꾼다? 반응열 안 바꿉니다. 그죠? 또 생성물의 종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죠? 다른 건 그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실험 중에 네. 압축해갖고 막 안개 만드는 실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향초 그 연기 같은 거 넣으면은 그걸 촉매로 작용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안 사라져요. 맞아요. 물론 우리가 그 물질을 정확하게 추출해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양을 알 수가 없긴 한데 만약 추출할 수 있다고 하면 절대로 촉매는 바뀌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게 변했다. 너가 방금 얘기한 그 향의 양이 변했다? 그러면 이건 촉매 반응이 아닌 거예요. 걔는 반응에 참여한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아직 중학생이야. 옛날에 했던 거.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효소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원리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가로 몇 번까지 썼죠? 가로 2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효소가 작동하는 원리를 볼 건데요. 제가 맨날 첫 시간부터 통합과학은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효소는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렇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제가 첫 시간에 단백질 설명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단백질의 특징.
아, 그 열에 한번 변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거. 단위체? 아, 그 구성될 때부터 그 기능. 용도가 뭐에 따라? 그 배열에 따라 배열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서? 용도와 양이 다시.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었어요. 그죠? 네. 자, 이 아미노산의 순서, 개수, 종류를 한마디로 서열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네. 자, 이 아미노산 서열이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지들이 막 꼬였어. 그지? 그럴 때 얘가 단백질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지? 사슬 뭐야? 사슬면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다음에 바로 자, 중요해. 계속 나올 말이다 얘들아. 특별한 입체 구조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지? 아, 내가 그래서 무슨 얘기했었냐면 헤모글로빈 얘기했었다 얘들아. 그지? 네. 헤모글로빈 어떻게 생긴다고 했지?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있다고 했어. 그지? 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 산소 산소가 들어가줘야 돼. 이 모양이 깨지면 헤모글로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없다. 그지? 단백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제수 구조야 구조. 어떻게 생겼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작년에 노벨상 탄 화학 그 생리학상, 그지? 뭐라고? 이 구조를 AI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짰다니까.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누가 탔어? 프로그래머가 땄어. 화학자가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땄다고 화학상을. 왜? 단백질은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미리 보여준다? 이건 엄청난 발견인 거야. 그러니까 화학상 안 줄 수, 노벨상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치? 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게 뭘 결정한다? 입체의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자, 그럼 당연히 효소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입체 구조 입체 구조. 자, 아까 얘기했 이거 봐봐, 그치? 자, 여기에서 효소의 역할이 뭐라고? 틀 그래, 요거야, 요거. 두 물질이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지, 일종의 틀, 데이트 장소 역할을 해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치? 그래서 이 효소들의 작동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물질들이 만나기 좋은, 그렇지, 장소를 제공하는 게 효소의 역할이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이제 정리해볼게.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쓸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두고. 자, 이런 물질이 있어. 이번에는 자, 이런 모양의 물질이 있어. 그치? 근데 옆에는 이런 모양의 물질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이렇게 생겼네. 자, A와 B 중에 누가 반응물이야? A 그거야. 그치? 바로 뭐가 맞는 애들만, 모양이 맞는 애들, 구조가 맞는 애들만 뭐 할 수 있다? 반응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자, 바로 1번. 효소는 특정 반응물만 결합할 수 있는 여기 있어.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활성부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활성 부위와 맞는 모양을 갖고 있는 물질만 뭐 할 수 있다? 반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얘는 결합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옆에 자, 이런 물질이 있어. 자, 얘는 여기에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물질만 결합할 수 있다는, 맞는 말과 틀린 말이다. 그렇죠. 이건 대표적인 틀린 말이에요. 뭐가 일치하면? 뭐야? 그렇죠. 결합할 수 있는 모양만 일치하면 다른 물질 A와 C가 둘 다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단백질과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하는데 다른 물질이 껴가지고 대신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겠지. 그치? 이런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마약이에요. 마약 중에 우리 몸의 신경 전달 과정에서 신경 전달 과정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거든. 이런 게 적절한 단백질에 붙어야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마약이 대신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물질이 결합할 수가 없지. 신경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뭘 느껴 우리는? 멍한 거지. 술 취한 거죠. 그지? 뭐 이런 식의 뇌신경에 변화를 주는 게 마약 같은 물질이에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이렇게 항상 뭐에 따라서 반응이 결정된다? 모양에 따라 결정되고요. 효소 역시 어떻다?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양이 맞으면 결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맞는 적절한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자, 순간적으로 이 반응물을 자, 다른 말로 우리는 기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기질, 당연히 얘는 효소고요.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한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쓰고요. 얘가 바로 어떤 상태다? 뭘 줄인 상태? 뭘 줄인 상태? 활성화 에너지.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 상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결합한 기질, 반응물은 반응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지는 반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생성물이 됐죠? 그러면 자, 이게 결합해 있었던 효소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오는. 그렇지. 핵심이죠. 효소는 변하면 안 돼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만들어진 후 효소는 그대로 남는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앞에 설명했었던 분자 기체분 이 물질들의 분자 충돌로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시면 자, 요 반응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 이래서 이렇게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요 활성 부위와 자, 이 부위에 맞는 물질만 결합할 수 있다는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쉴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왜?
많이 못했어? 다음에 앞에 과제는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내 번호 알지? 네. 이제 잠이 좀 깼나 보는데. 여유가 있어. 한복하고 정말 가루가 몇 번이지? 지금 작동 오늘까지. 자, 그래서 이 효소의 특성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효소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결합 부위, 활성 부위와 완전히 모양이 맞는 물질하고만 4번 4번이에요. 3번인 것 같은데 4번이었어? 작은 여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3번 아 그래? 아 4번.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 우리 방금 본 거예요, 그죠? 뭐가 딱 맞는 일만 도와줄 수 있다. 뭐야? 그렇죠. 활성 부위와 구조가 그런 맞는 물질만 반응 속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죠. 자, 이런 특징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효소를 이미 한번 중학교 때 배웠죠? 뭐 배웠다고요? 소화 효소 배웠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소화 효소 중에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밀레이스 기억나세요? 자, 아밀레이스 뭐만 분해할 수 있습니까? 중에서도 녹말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녹말만. 맞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 안에는 녹말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죠? 하지만 이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 입에서는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소화가 안 돼요. 그죠? 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요소는 오직 녹말만을 뭐로 나눠주는? 뭐였죠? 몇 당이었죠?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외우고 있었는데. 네, 몇 당으로 나눠주는. 자, 녹말이 몇 당으로 나눠준대. 이거 무슨 반응이니, 얘들아? 발열 맞죠? 이와. 그렇지, 이화 반응이에요. 자, 소화는 바로 이화 과정 중에 하나이고,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는 기질 특이성 때문에 누구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 녹말하고만 반응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혹시 소화 효소 중에 이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방 뭐였어요? 지방 분해 효소. 한국에서 말듯이 라- 길던 거예요. 라피 라이소피 라이페이스. 라이스 페이퍼랑 라이페이스. 옛날에 제가 배웠을 때는 리파즈라고 배웠었는데 라이페이스 바로 지방을 그렇지 지방산과 글리 세린. 그렇지 글리세롤
이런 애들을 분해해줘야죠. 역시 얘도 뭐밖에 분해를 못한다. 지방. 그렇죠. 지방밖에 분해를 못하죠. 이렇게 정해진 영양소마다 정해진 소화 효소만을 갖고 있죠. 자, 그 외의 물질들은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해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효소는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떻다? 이 효소는 그렇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때문에 이 효소는 이론적으로는 어떻다? 연구성이 그렇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냅두면 안 돼요.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위에는 무슨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단백질, 우리 몸을 이루는 게 단백질이지. 그럼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몸이 분해돼. 맞아. 우리 몸의 소화 효소 때문에 분해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다?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뭔가 자연이 없어지게. 없어지게. 어떻게? 바로 이 효소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효소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백질은 뭐에 굉장히 취약하죠? 열. 그렇죠. 일단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반응할 때 열이 나게. 그렇죠. 아니요. 근데 그러면 위험해지죠, 우리 몸이. 그죠? 우리 몸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이걸 멈추려다가 우리 몸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딴 걸 조절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화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위는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를 무슨 상태로 만들죠? 산. 그렇지. 산성,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 산성의 정도를 높이면. 바꿔주면 돼. 걔가 세지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더 강해져. 반대로 그렇지. pH를 약하게 만들면 산성을 약하게 만들면 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열과 자 pH에 매우 민감합니다. pH 기억 안 나? 자 pH의 뜻은 안 그래도 얘기해 주려고 했어요. 자 원래 뜻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인데 이딴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pH의 범위와 어디를 산성이라고 부르고 어디를 염기성이라고 부르냐죠. 7보다. 그렇죠. 우리는 0부터 14까지를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무슨 성질? 연기. 산소. 산성. 산성. 그래서 pH가 낮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산성이란다. 반대로 pH가 높으면 무슨 성질? 염기성이 되는 거고요. 0과 14의 정중앙이 뭐니까? 7이니까 이 7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중성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아밀레이스 있었죠? 아밀레이스의 적정 pH는 대충 7에서 8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 반응을 제일 잘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 만이 이 중성에 가까운 상태를 거의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 위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펩신이에요. 네, 펩신. 네, 이 펩신은 pH가 몇에서 제일 반응을 잘한다? 3. 2. 아주 강한 산성에서 아주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효소는 가만히 냅두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몸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바로 이 pH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효소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이제 가장 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우리 지금 뒤에는 예제는 안 나와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실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물의 간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중화 아니에요? 중화라는 표현이죠. 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걸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정말 많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안 좋은 물질이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술. 어? 술. 술, 그렇죠. 알코올. 네. 청산가리. 정상가리요. 그거 죽어요. 그죠? 알코올은 실제로 뭘 가만히 냅두면 생겨요. 그 뭐? 당을 맞아요. 탄수화물 그대로 냅두면 알코올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많이 먹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술들 다 뭐야? 포도 소주. 같은 거막 밟아갖고 약간 생기고. 취할 수 있어. 쌀을 그 분해해서 발효시켜서 먹는 게 소주지. 포도주 이름 그대로 포도를 정류시켜 만든 거지. 막걸리. 사이다. 우리 마시는 탄산음료 사이다 말고 원래 술 사이다. 네. 사과를 발효시키면 사이다라는 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술들, 알코올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탄수화물에서 나온 거야. 근데 우리 맨날 그 데킬라 같은 거는 선인장으로 시킨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무슨 성분이? 당. 탄수화물 성분. 아, 그러니까 성분이 중요한 거죠. 어떤 걸 분해시켰느냐가 그 생물이 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바뀐 거예요. 그럼 맥주는요? 밥을 받으면 맥주. 그게 막걸리. 맥주. 밥을 발효시킨 맥주도 거. 알코올. 맥주도 알코올. 그죠? 메가, 물론 메가 그걸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균이 필요해요. 그냥 이게 뭐 달성. 냅둔다고 알아서 수리되진 않습니다. 되게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세균으로 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이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을 가만히 냅두면 뭐가 된다? 알코올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술을 안 마셔도 우리 몸 안에서 일부가 뭐가 만들어진다? 알코올이 조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줘야 돼? 해독을. 얘를 없애줘야지. 취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취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거의 안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진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잘 안 만들어져. 그 탄수화물만 먹어도 술에 취하는 그런 변이가 있다는 돌연변이가 있다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은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당을 제대로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이 알코올로 변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당을 냅두지 않아. 웬만해서는 당을 빠르게 우리 몸에 저장을 하거나 쓴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알코올이 될 정도로 오래 걸린다는 말은 이 사람은 당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간에서는 알코올까지. 그럼요,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알코올이 생길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 알코올은 대표적인 독성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또 탈. 너희 담배 피우는 거 알잖아. 펜타일. 바로 무슨 암모니아. 암모니아수. 암모니아는 아주 안 좋은 독성 물질인데 이 암모니아가 어디서 나와요? 과학실. 여러분들 먼저 나오고. 그렇지. 야, 좋은데? 얘가 단백질 분해를 하는 거랍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물질인 건 맞지만 이 단백질 먹으면 필수적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암모니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암모니아는 우리 피에 섞여 있으면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간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뭐로 바꿔준다? 기도 들어봤을걸요? 100. 아니에요. 암모늄 이온 말고 물질 이름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줘. 기억나요? 나 왜 처음 듣지? 오줌에 섞여 있는 물질이 우리 요소였죠? 자, 그런데 우리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산소를 계속 마시고 물을 마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생성될 수 있냐면 과산화수소. 그렇죠.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과산화수소 어디였어요? 이 어디였어요? 우리 약으로 씁니다. 이거 소독약이에요. 과산화수소. 맞아요. 그 투명한 소독약 있죠? 그게 과산화수소거든요. 맞아. 발리 막 거품 나는 거. 그게 제일 인터넷에다가 맞아요. 착착착착 하는. 기본적으로 소독이 뭐예요? 소독. 균을 제거. 균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 과산화수소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생명체를 죽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균을 할 수 있다는 그럼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확 다 마셔버리면 안 좋죠. 죽지. 그렇죠.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크니까 그거 좀 마신다고 해서 죽진 않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위나 식도가 다 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게 생기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분해해줘야 되겠지. 자, 그걸 분해를 도와줄 효소가 바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입니다. 무슨 사람 이름처럼. 카탈레이스. 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바로 이 카탈레이스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이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네, 간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냅둬도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다만 이 반응 속도가 매우 어떻다? 매우 느려요. 정말 느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거의 분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자, 여기에다 뭐만 넣어주면 그렇죠.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만 넣어주게 되면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기포는 당연히 뭐다? 산소겠죠. 근데 선생님 그 과산화수소가 산소랑 분해되는 반응이 느리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상처 같은 거에 바르면 그 기포 같은 게 막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요. 저희 몸에는 카탈레이스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질들 중에 이산화망간이라는 그 흑 성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쳤을 때는 대부분 뭔가에 스쳐서 이렇게 타박상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그런 물질들이 묻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주변에서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들이 꽤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발라도 괜찮은 거고 그 말이 맞죠.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으니까 이걸 바르기만 해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효소는 그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 반응만 도와주니까 다른 거에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흘러도 괜찮은 거죠. 이해되시죠? 별게 다 있어. 그럼요.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 전공했지만 생명과학을 안 가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복잡한 게 생명과학이에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생명과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그런 건 잘하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서 제일 잘한다는 걸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 지금 가장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 게 없다. 아니 그럼 쌤 생각으로요. 잘 몰라요. 자,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시험관이 있어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생간을 넣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분해가 생간. 산소 기포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기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기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산소 기체. 근데 굳이 보고 싶은 광경은 아니네요. 이거 되게 비린내가 심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이런 잘 안 시킨다고 들었어요. 쌤 해보셨어요? 그럼요. 생간이 비린내가 심한 거죠. 네, 생각 비린내가 심해요. 전기점에서 사야 되거든.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 쓰니까 왕창 사잖아. 이제 한 몇 시간 지나면은 여기 비린내가 좀 심하게 나. 해보셨어요? 해봤지. 너 그리고 너희들 생간 그 고기 같은 거 그냥 바깥에다 오래 냅두면 약간 그 특유의 냄새 나잖아. 근데 특히 얘는 내장이라서 냄새가 더 심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간을 익혀서 두면 어떻게 되냐? 효소가 죽으니까. 맛있는 그렇지. 효소가 다 파괴되지, 변성되지.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요 익힌 가는 냄새가 어때요? 뭐 괜찮죠? 고소한 냄새가 알겠죠? 네, 별로. 자, 그런데 여기 생간이 들어있는데 자, 반응 넣었더니 기포가 막 발생했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자, 기포 발생이 끝난 후에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로 과산화수소를 더 넣었어. 어떤 일은? 또 산소가 그렇지. 왜? 이미 안에 생간에 들어있고 물에 그 카탈레이스가 퍼질 수 있는. 그렇지. 핵심이 뭐야? 바로 효소는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인 거.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얘를 파괴시키지 않는 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생간 한번 넣었지? 그러면 이 안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과산수를 더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기포가 계속 생기는. 그렇지. 기포가 계속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간을 통해서 간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통해서 효소의 특징을 확인하는 실험이 이 카탈레이스 실험인데 원래 예전에는 모든 교과서에 이 실험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실험이 안 실려 있는 교과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효소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간단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뒤에 있는 문제에는 관련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용을 배우면 좀 더 자세히 배우면은 그때 더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효소를 이용하는 예만 좀 몇 가지 보면 되겠네요. 빨리 끝나요. 오늘 금방 끝났죠. 아니 빨리 끝나. 어차피 3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끝내면 안 되니까. 자, 너무 일찍 끝나. 안 되지. 아유 야, 진짜 나- 혼자 살도 나 육 먹어. 응? 저희만 입 다물고 있어요.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일찍 집에 가면 엄마가 너 왜 이렇게 좋아하니? 선생님이 일찍 끝내줬는데? 여기 바로 있는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렸다 이렇게 저요. 들어가면 너 집에 왜 늦게 들어와 일찍 가? 무단이다 가면 돼요. 응? 밖에서 좀 놀다 들어가면 돼요. 밖에도 뭐. 자, 효소의 이용 5번인가요? 5번만요. 네. 자, 효소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효소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역시 생명고 식품이에요, 식품. 식품.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효소는 모든 물질 대사에 작용합니다. 이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효소는 모든 물질 대사에 작용을 해요. 때문에 자, 생물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식품은 무조건 뭘 이용하는 게 많다. 효소, 그렇죠. 효소를 이용하는 게 많다는 거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탄수화물, 효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품류가 단백질, 그렇지. 바로 무슨 식품들? 발효식. 바로 그렇죠. 치즈, 그렇죠. 김치. 발효식품류는 전부 다 효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효한다 했을 때 효소도 발효하는 거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무조건. 장류, 고추장, 된장 이런 거, 간장, 그지? 술류, 그죠? 주류.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했던 김치, 치즈 이런 여러분들 발효하면 생각나는 모든 식품들은 전부 다 뭘 이용한다? 효소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요즘 못 먹는 식혜, 아, 그죠? 식혜 어떻게 만들어요? 사이즈. 밥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뭘 넣죠? 엿기름이라는 걸 넣어요. 아, 네. 네, 엿기름은 보리 씨에서 추출한 물질인데 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 효소가 효소 중에서 바로 당. 아밀레이스. 그렇지,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식혜 갑자기 너무 만들고 싶은데 엿기름이 없다. 아, 심을 뱉어도 되긴 합니다만 그러면 온갖 생이 섞여 들어가서 안 좋은 맛이 나겠죠? 그래서 자, 식혜가 그 엿기름 속에 들어있는 자, 이 아밀레이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효소를 이용한 식품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다시 설탕을 넣어. 자, 그래서 식혜를 만들 때 물론 여러분들 식혜를 직접 만든 적은 없겠지만 처음에 밥을 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엿기름을 붓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막 밥이 삭으면서 이게 달아져.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뭘 해줘야 되지? 설탕, 설탕을 어떻게 썩어요. 물엿. 끓여야 돼요. 아, 식혜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끓입니다. 왜 끓일까요? 아밀레이스. 그렇죠. 왜냐면 이 효소를 그대로 냅두면 밥이 계속 분해되겠지? 그럼 맛은 점점 있어지겠지만 식혜의 특징인 밥알이 그렇지 모두 다 사라지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 적당히 단맛이 난다 싶을 때 한번 끓여가지고 뭘 없애버리는 거야? 아밀레이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다 과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밥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달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뭐 저도 식혜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러면 안에 있는 전분류 때문에 아,
그 끈적끈적함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료로서의 식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죽 같은 느낌. 그래서 아마 그 적절한 양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만들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진짜 이거 물려서 해먹거나 설탕을. 그러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는 나도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는데 저는 할머니들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그 얻어먹을 식혜- 기회가 없네요. 그 식혜 사람 느낌이 진짜 맛있는 거. 그럼요. 저는 가요. 자, 연육제가 뭐예요? 고기를 부드럽게. 맞아요. 고기를 뭘 많이 넣죠? 뭘 많이 넣어요? 연육제요. 과일, 배 이런 애들. 여러분들 과일 먹을 때 육회 같은 거 먹을 때 뭐랑 같이 한 번도 먹어요? 안 먹어 레몬? 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요. 근데 그래서 배 이렇게 그렇지. 들어가고. 배나 키위, 사과 등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티데이스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이 고기를 연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소화를 또 잘 시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재워놓게 숙성해서 먹으면은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숙성하면 비싸구나. 그럼요.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일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사실 숙성이 아니고 양념이죠. 우리 양념에다 이런 과일들 많이 넣잖아요. 양념을 하는 게 연육제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에다가 레몬 뿌려 먹는 거. 아, 그건 좀 다르죠. 우리 이거 배웠어요. 회에다 왜 레몬 뿌려 먹죠? 그 비린내 잡으려고. 그렇지. 비린내가 염기성이었지.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많이 뿌리면 이거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에서 비린내가 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이해되시죠? 회는 비린내가 나면 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웬간한 그 시중 회집 같은 곳에서 배달시키면 비린내 나죠. 그렇죠. 배달다 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 동안 비린내가 나겠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회는 최대한 빨리 상하기 전에 비린내 나기 전에 먹는 게 맞고요. 그래서 레몬즙은 안 뿌려 먹는 게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 실제로 먹을 때는 비린내가 나면 안 된다. 비린내가 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회에 워낙 진심이에요. 회 맛있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죠. 학교 과학수는 회를 직접 집에서 드세요. 대단한데? 뭐 칼질 잘해야 되는데. 저희 근데 할머니가 회 잘하신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저 한 번도 먹는 적이 없어요. 뭐 날고 못 먹는 사람들 있죠. 저 그래서 육회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맛있는데. 자, 요 검사지 말 그대로 오줌을 검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줌 검사 많이 몇 번 하잖아요. 이제 건강검진 때, 그죠?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오줌을 묻히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죠. 역시 그 색깔 칸마다 전부 다 효소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노란색은 파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모든 그게 그 물질마다 달라요. 특히 되게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오줌에 뭐가 섞여 있으면 안 돼? 당. 당이 섞여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당산화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 당산화 효소가 묻어있는 부분에 이 오줌이 묻잖아. 만약에 이 당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색깔이 그렇지. 색깔이 특정 색깔로 변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당뇨병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저 어떻게 봐요? 어떤가요? 그냥 학교에서 검사하면 바로 버리던데. 보고 색깔만 보면 돼요. 그냥 색깔 변하면 있다. 안 변하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잠깐 보고 버리면 이거 뭐 이렇게 냄새 많다고 이럴 필요 없어. 그분들이 너무 비싸한데. 그래서 이 당산화 효소가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찔러가지고 피 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렇죠. 혈당 검사인데 얘도 역시 똑같은 효소를 검사해요. 이 당산화 효소라는 걸 검사합니다.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당뇨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효소이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 그렇죠. 산업 분야에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세제, 치약, 그 다음에 화장품. 에? 왜요?
뭐예요? 화장품 우리 피부를 관리하는 거잖아. 생명체의 어떤 반응을 바꾸는 거면 당연히 피부에도 영향을 주겠지. 그지? 세제 치약은 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제 역할이 뭐예요? 깨끗하게 만들기. 그리고 어디 응? 살균. 살균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탈취? 때를 먹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때가 뭔데요? 우리가 말하는 때라는 게 뭐예요? 응? 아니에요. 때는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생각해봐. 자, 너희가 막 밖에서 땀을 막 흘렸어. 이 옷에 땀이 묻겠지. 그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먼지들이 붙어. 근데 이 먼지들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어? 많은 애들이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땀 같은 것들이랑 이게 뒤섞여가지고 이게 옷에 묻는 거야. 얘를 벗겨내야 되겠지. 그럼 일단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원래 그치. 녹여야지. 그치? 그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야. 몸에 있는 때랑 옷에 있는 때랑 달라요.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우리 사람이 아닌 것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성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지방 성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백질 성분은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물질들 중에 단백질 성분이 많겠죠. 사랑이 아니고. 그렇죠. 귀신? 그래서 치약 같은 건 어떨까요? 치약은 위에 있는 데를 먹이는 거니까. 치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석 치. 제거? 물론 그렇죠. 하지만 치석은 사실은 우리 이빨 사이에 끼는 약간 딱딱한 물질이거든. 이거는 치약이 아니라 칫솔이 하는 거예요. 여기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이사이 낀 것들 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치약은 그런 역할이 아니지. 그치? 치약이 해야 되는 건 뭘까? 살균이 일단 중요하죠. 균을 죽여야 돼요. 또. 자, 균이 뭐 먹고 살아? 우리 이빨 사이에서. 음식물. 음식물 중에서도 탄수화물을 먹고 당을 먹고 살아요. 당을. 기본적으로 세균들은 우리 인간처럼 아주 큰 물질을 소화 못 하겠지. 네. 걔네들은 엄청 작은 애들만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지?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당이야, 당. 단 그지? 거. 너희가 이빨 가장 잘 썩는 이유가 뭐야? 이빨이 썩는 이유가 뭐야? 초콜릿 먹어서. 단 거 먹었어야. 단 거 먹으면 왜 이빨이 썩어? 당이 많으니까. 당이 많으면 당 때문에 이빨이 썩는 게 아니라 그 당을 먹는 세균들이 자라서 주변에 안 좋은 걸 막 뿌리지. 그래서 우리 이가 상하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떤 걸 해줘야 되겠어? 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균이 먹을 걸 없애야 되겠지. 그러면 치약에다 뭘 넣어주면 좋겠어? 소금. 당을. 분해. 그렇지. 분해한 효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왜 예전에 소금을 소금이 왜 그래?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 저는 모르겠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세균들은 대부분 단세포 생물들이야. 그지? 너가 이 단세포 생물들이 있는 입 안에다 물을 이제 머금어. 그지? 근데 그냥 물을 머금는 것보다 여기다 소금을 잔뜩 넣으면 어떻게 될까? 짜면 pH가 아니. 그렇지. 상투 때문에 물이 쫙쫙 빠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죽어. 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들을 오래 보관할 때 주로 많이 뭘 해? 냉동보관. 절이지. 그렇지. 염장. 그래, 염장. 그게 왜? 이런 식으로 세균들, 물론 소금 자체의 살균력이 강한데 이 상투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빼는 거야. 이 물을 빼면 세균도 같이 죽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최대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 내가 이해돼? 그래서 어떤 방법도 있어? 염장 말고 훈제? 설탕이 또 재우잖아. 설탕 절임. 청, 과일 청. 우리 과일 설탕 엄청 넣지. 그거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왜? 다를 때니. 농도가 엄청 높잖아. 설탕 왕창 넣잖아. 그지? 그러면 물 역시 쫙쫙 빠지지. 같이 세균도 싹 다 죽어버리는 거야. 소금 넣어도 되지. 근데 맛있겠어? 맛이 어렵잖아. 왜 과도하게 단 걸 많이 먹으면 이빨이 오히려 안 썩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대신 우리 몸이 상하겠지.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상하지 않게 만들면서 균만 죽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당뇨병 환자는
맞아요. 맞죠. 실제로도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세균 번식이 좀 더 잘 된다고 하는 썰이 있죠. 그래서 꿀은 절대로 안 썩는단 말이 있거든요. 꿀은 잘 안 썩는데요. 물론 우리가 막 침 넣고 이러면 당연히 썩겠지만 꿀 잘 이제 그런 침 같은 거 안 넣고 보관을 잘 하면 꿀은 안 썩는다고 합니다. 왜?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상투가 세균들에 작용하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고. 농도가 너무 높아서 잘 얼지도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꿀은 되게 좋은 거죠. 단 물질 중에서 독일물이 꽤 좋은 물질이에요. 그렇죠. 뭐 그 외에도 꿀에는 뭐 폴리페놀이나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꿀에다 보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식의 다양한 효소들의 이용예가 있다. 다만 이 이용예들은 뒤에 있는 문제는 없고요. 이번 문제는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활성화 에너지 파트, 그리고 효소의 작용 원리,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기질특이성 파트 있죠? 네, 여기에 대부분 집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번째 페이지 줬었죠? 자, 이거 마무리하고 가시죠. 빈칸 넣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화학과는 점점 내일 교회에서 네, 수련회 오가는데 갈까요? 수연해? 재밌으면 가야지. 안 가요. 재미없으면 안 가지. 돈을 내야 되고 아, 얼마 내는데? 5만 맛있는 거 주나? 아니요. 5만 원 주고 맛있는 거 주면 갈만하지. 예전에 넘어갔는데 비슷하게 10만 원 줬어. 4시간 동안 그건 나겠지. 집에서 게임이나 해. 아니, 근데 학원에 가야 된다는 장점이 네. 있어. 할머니가 계속 교회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교회는 내일 가야 되는데 근데 수련회는 어떻게 안 갈지 모르지. 화장실 간다고 몰래 도망가야지. 친구야. 그래, 혹시 화장실 하루 동안 교회 말고 성당에 올 생각은 없니? 할머니가 허락을 아, 어차피 다 똑같은 돈 쓰시는데 뭘 그렇게 따지시나? 저도 천주교 신자였지만 저는 어머니랑 딜을 했죠. 어머니, 전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찌 종교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로 안 가지. 어째서? 중학교 때부터 과학 공부를 시작하지. 네, 저는 세례도 받았고 사람은 뭔데요? 영성체 저 하셨어요? 베드로입니다. 아, 베드로. 베드로가 딱 그렇대요. 정말 열렬한 신실한 신자 아니면 냉담자래요. 저는 두 번째죠. 근데 뭐 교회 성당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얘들이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다른지 몰라요? 믿는 뭐 많이 다르죠. 니도 모르니 혹시? 마리아랑 하나님 둘중 한 명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다 저렇게 알아요. 저게 아닌데. 아니야. 천주교는 약간 범위가 넓고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는 조금 좁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너 양민춘이야. 좀, 양민춘이야. 뭐라? 거기 알아. 근데 다 믿는 건 다 똑같아. 아랍 저기 어디야? 이슬람이랑 기독교랑 유대교랑 천주교나 다 믿는 신은 똑같아. 옛날에 아, 학교 앞에서 막 포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막 교회 뭐라 해야 돼? 진짜 불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믿는 신은 똑같아 이러면서 불교는 다르죠. 불교는 믿는 신이 전혀 다르죠. 그건 아니지. 네, 불교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천주교 분들은 한 명도 없으셔. 천주교 뭐라고요? 천주교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 아, 왜냐면 천주교는 애초에 그런 걸 별로 정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쌓이면 다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냥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요즘 교회가 저희 학교 앞으로 성교를 나오는데 그래서 답을 너무 만하면 그 상태로 교회를 끌고 저 1, 2학년 때만 해도 성교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지나갈 때마다 묵주 같은 거 목에 달고 다니고 지나갈 때마다 그냥 보여주면 지나갔어요. 저는 한번
저한테 성교하는 분이랑 1시간 동안 토론했더니 도망가던데. 한 시간은 집념을 갖고 있는 건 네. 사이비 아니에요? 나한테 나 친구랑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보더니 성교하러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이 있나요? 하면서 막 오히려 역질문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잡아놨다고 도망가더라. 선생님 그거는 그럴만 하시네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12번에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죠. 줄여도 돼요. 네? 여러분들 뭐 백하나 알아서 쓰세요. 낮춰. 네, 낮춰졌습니다. 효소는 그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반응물입니다. 자, 반응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생님이신가? 지금 왜 있지? 아 남자애 하나 있어요. 학생이구나. 누구? 학생인데. 자, 반응물. 자, 다른 말로는 기질이라고도 했었죠. 안경 낀 남자애. 자, 그 다음에 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 새로운 미안해요. 첫 번째가 결합 생성물이네요. 첫 번째가 생성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물입니다. 14번이요. 15번에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네, 중요하죠. 효소는 뭐에 의해 쉽게 변성될 수 있다? 열에 의해 쉽게 변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17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를 분해하는 효소는 카탈레이스입니다.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김치는 젖산균, 유산균이라고도 부르죠. 유산균이 가진 효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우리 몸에 참 좋은 세균이죠. 이런 세균을 이용하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자, 20번에 그렇죠. 고유한 입체 구조를 만든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자,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해 활성화를 낮춘다. 맞죠? 자, 이 효소 활용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보다 활성화가 작다. 5죠. 그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가 더 작은 게 맞습니다. 자,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생성물과 분리되지만 재사용될 수는 없다. 말이 이상하죠? 분리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잘 가능합니다. 활성화율가 낮을수록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맞죠?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화학 반응은 빠르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차이인 반응열은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작다? 아니죠. 반응열은 효소가 있든 없든 바뀌지 않습니다. 자, 26번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맞죠? 자, 효소는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3단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 잘 복습해 주시면 좋고 다음 주 내용 정말 중요해요. 다음 주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집 간다. 고생했어요. 집이다. 잘 가. 안녕.